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숭입니다. 자, 9장 마지막 지질장애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대부분 스타틴 계열 약물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보시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질과 비만, 심혈관계 질환, 요즘에 이제 네이버나 뭐 검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뭐 환자들 그냥 아닙니다. 한국은 특히 굉장히 정보가 오픈이 많이 돼 있는데 보통 뭐 이상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몸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 지방 성분이 높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질 대사의 개요는 지방은 탄수화물처럼 주요 에너지원이죠. 생리학에서 잠깐 생리학 영양 파트 한번 보시면 지방 대사 이런 거 많이 제가 잘 해놨으니까 트리글리세라이드가 글리세롤과 패티엑시드로 바뀌어서 이놈이 뭐 베타 되고 이래가 에너지 ATP를 만든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케톤이 쌓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지질과 관련해서 간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저장도 하고 대사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된 지방은 간에서 합성도 하고 변형도 되고 산화도 시킨다. 그래서 체순환 쫙 돌리면서 지방 조직에서 합성이나 분해, 살찌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육에서 지방산의 베타산화, 아세틸코에 그다음에 TCA 사이클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렇게 지방산 베타산화로 만들면 케톤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생리학 파트에서 한번 영양 파트에서 한번 찾아갖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수월치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이 지방은 먹었어요. 내가 지방을 먹으면 갈블레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 이놈들이 나와서 이거를 싸줘야 지방은 싸줘야 기름때 묻었을 때 비누를 발라서 해줘야 이게 쉽게 내려가듯이 지방을 먹으면 담즙이 싸줘야 이게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했죠. 나 쓸개 없는 놈아 이러면 쓸개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죠. 근데 쓸개의 역할이 담즙을 내서 기름을 싸서 그 지방을 싸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쓸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냥 간에서 찔찔찔찔 흘러나올 정도만 있기 때문에 고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겠죠. 그 대신에 짧게 먹으면 상관없다. 정상적인 사람은 고기 많이 먹으면 담낭이 쫙 짜라. CCK에 의해서 담낭을 꽉 짜라주니까 이제 담즙이 많이 나오니까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림프관을 경유해서 유미 미립이 만들어져서 림프관을 경유해서 혈액으로 운반된다.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지질 단백질 리파제에 의해서 패티엑시드와 글리세롤로 대사된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아세틸코에로 되고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 ATP 만들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LDL에 의해서 세포들로 운반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과 지질 단백질 여기 보시면 HDL, LDL 여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HDL은 High Density Lipoprotein, Low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그 운반체예요, 사실은. 이거 자체 콜레스테롤 지방 성분이 아니고 이거는 그 성분들을 운반해주는 운반체라는 거죠. 근데 HDL이 많으면 이거는 건강에 좋은 거고 LDL은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에 좋은 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간은 지방을 분해하고 뭐 혈류로 보내고 지방세포는 하여튼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그림 보시면 HDL의 크기, 다이아메타가 되겠죠. 그런 크기가 HDL은 요렇고 LDL은 요렇고 그 다음에 VLDL은 요 정도 된다. 카일로 마이크론도 이 정도 된다. 아마 여러분들 그 지방대사 한번 생리학편 유튜브에 쭉 제가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뭔 소린지 이해되실 거고 병리학에서도 또 언급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보시면 훨씬 쉽죠. 자,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다. 이 수치 정도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검사해보면 이게 노멀 레인지가 있고 높으냐 낮으냐 검사가 거의 세트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딱 누르면 이거 다다닥 나옵니다. 근데 보는 거는 있죠. 아무래도 총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은 200 밑으로 가는 게 좋고요. LDL은 로우 덴시티는 이건 낮은 게 좋댔죠.
그래서 이것도 낮으면 좋고요. 토탈 글리세라이드, 트리글리세라이드, 미안합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이것도 낮은 게 좋죠. 150 이하. HDL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게 좋죠. 60 이상으로 높은 게 좋다. 요거 수치를 좀 벗어나면 고지혈증이다라고 생각을 조금 개념을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혈중 지방 성분의 LDL 매우 높다. 190 넘어가면 많이 높다. 총 콜레스테롤 토탈 토탈 콜레스테롤 그놈도 240 넘어가면 높다는 거고, HDL은 이거는 40 밑으로 내려가면 낮은 거니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도 매우 높은 거 500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시면 되고, LDL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 지직 단백질인데, 여기 보시면 복합체를 형성해서 콜레스테롤을 세포 내로 운반하는데, 혈관을 통해 이동하던 산화된 LDL 복합체가 단핵구에 흡수되면 플라그를 형성할 수 있다. 떠돌아다니는 LDL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HDL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혈장 밖으로 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 호르몬 콜레스테롤로 불린다. 특히 간으로 이제 운반해주죠. 그러니까 혈관에서 간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니까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을.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변화죠. 그다고 이제 약물 치료 보시면 대표 주자가 HMG 코에이 환원요소 억제제 스타틴으로 끝나는 이놈이고, 담즙산 수지는 아까 담즙을 조금 더 많이 준다, 이런 거 수지, 그러니까 이제 배설을 잘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나야신 비타민 B3죠. 이놈 굉장히 그램 단위로 주면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피브레이트류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도 몸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보시고 뒤에 슬라이드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자, HMG 코에이 환원요소 억제제는 이거는 결국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는 환원요소거든요. 이놈을 억제시켜 버리면 뒤쪽에 보시면 결과가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트리글리세라이드도 떨어지고 LDL도 떨어지고 VLDL도 떨어지고 HDL은 올라가고,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요 놈이 작용하는 위치가 어디냐, 간이기 때문에 OTPT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름은 스타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즙산 수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놈들도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를 낮출 수가 있다. 그 대신에 와파린 같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나야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램 용량으로 되어 있죠. 원래 비타민 계는 미리그램인데 나야신이 그램 용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콜레스테롤도 떨구고 트리글리세라이드 떨구고 VLDL, LDL 떨구고 HDL 올리고, 요런 위에 있는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 이니비터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피브레이트류도 TG도 떨어뜨리고 HDL도 올리고, 기타 약물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되고요. 요거는 그림에 이제 저도 글자가 이렇게 다가가서 봐야 돼서 제가 정리해갖고 넣어놓긴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쭉 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책 참조하시면 되고요. HMG 코에이 환원요소 억제제는 스타틴유라고 하는데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약물은 LDL, 콜레스테롤, TG, VLDL 농도를 낮추게 되고 HDL 농도는 증가시킨다. 좋은 약제죠, 그죠? 그래서 동맥경화, 동맥질환 진행을 늦추게 되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 콜레스테롤 검사해보고 수치가 높다면 이 약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기전은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는 간세포 내부 콜레스테롤 감소한다, 했던 내용이고, VLDL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과정이죠. 이렇게 그 과정을 다 블락킹해서 수치 자체를 전체적으로 떨어뜨린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도 좀 그림 보시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키면 합성 감소는 결국 VLDL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고, 콜레스테롤 감소는 LDL 리셉터 합성을 자극시킨데 된다. 그래서 결국 리셉터가 증가하게 되면 혈중의 LDL 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역할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기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종류에는 스타틴이죠. 이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작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간에서 작용하기 거기 때문에 지질 대사를 억제한다, 간에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간의 문제라 하면 OTPT 간 수치 봐야 되고 와파린도 봐야 되고 CK, CPK 이런 근육 관련된 여러 가지 효소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보통 스타틴 계열 약물 쓰면 병원에서 이제 보통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도 하겠지만 이 질환만 있겠냐는 거죠. 보통 고혈압하고 깔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적정 시간 팔로우 하면서 이 간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즙산 수지는 담즙산 포획제라고도 불리는데 담즙산과 결합하면 대변으로 콜레스테롤 배설을 증가시킨다. 아까 전에 이제 담즙 같은 경우에는 림프 쪽으로 해서 흡수도 하지만 이 담즙산 포획제인 담즙산 수지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배설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담즙산과 결합하면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내보내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다. LDL이 약 20%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우리 지방 흡수 라이페이즈 작용하는 그 제니칼 하는 약제 있었죠. 그 약제도 그렇습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 방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충해 줄 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약해 놨고요. 그 다음에 HMG 코에하고 담즙산 수지하고 같이 잘라갖고 한 번 더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강의가 한 1시간짜리 할 것 같으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막 강의 다 듣고 나면 막 다 알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목표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유튜브도 보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장애 치료제 다음 이제 섹타가 이겁니다. 나야신, 비타민 B3 복합제 그 대신에 그람 용량이다. 피브레이트류다. 그 다음에 기타 약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나야신 복합제 하루에 2, 3g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그림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HMG 코에 있는 이 동네에서 노는 문제라면 나야신 B3 그람 용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제입니다. TG에서 지방산 이걸 못하게 한다. 즉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를 억제해서 유리지방산 생산을 감소시켜 버린다. 그래서 결국 TG도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떨어진다는 거죠.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브레이트류도 피브릭산 유도체로 리포프로테인 라이페이지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중성 지방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많이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포AI, 아포A1, 아포A2 발현 증가시켜서 HDL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놨고요. 기타 약물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 그 다음에 뭐 PCSK9 억제제, 오메가3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건 뭐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도 뭐 뭔지는 알고 맛 붙으면 제가 뭐랬죠? 비싸다. 그런 얘기 했었죠. 맛 붙으면 비싸더라고. 단클론 항체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 해갖고 이렇게 비싼 약을 메인으로 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스타틴 약물 사용에 보조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많이 낮추고 싶어요. 돈이 많아요. 이러면 이제 2, 4주마다 피하 주사로 투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메가3 좋은 약, 좋은 음식이죠. DHA 같은 이런 것들. 토코페롤 뭐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포화지방이냐 불포화지방이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보조적인 약물까지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지질, 콜레스테롤, 총 토탈 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 그리고 LDL, HDL 이런 것들 수치 한번 그리고 HMG 코에는 간에서 작용하는데 이놈이 작용하면 이런 수치들이 떨어지고 HDL 수치는 올라가더라. 스타틴이구나. 간에서 작용하니 OTPT 봐야 되는구나. 담즙산 수지는 붙어갖고 림프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붙으면 배설돼 버리는구나. 그 다음에 나야신, 비타민 B3 그람 용량으로 하면 이놈은 아예 지방세포에서 작용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더라. 피브레이트류, 뭐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 PC, SK9 억제제, 오메가3 이런 것들. 이거 보시면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몇 분 동안만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궤양과 역류성 질환에서는 H 파이롤이 이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균입니다. 균. 이놈이 유레아제, 암모니아, 그러니까 중탄산염, 중화를 덜 시켜서 위산을 방어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만성 위염 걸리겠죠. PPI, 그다음에 아목시실린 혹은 메트로니다졸, 알레르기 있으면 준다. 클라리스로마이신,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 혹은 PPI와 비스무스, 메트로니다졸, 테트라사이클린까지도 쓸 수가 있다. H2 블로커, H1 블로커는 뭐죠? H1은 항히스타민제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있었고, 그리고 H2 블로커는 어디에 있다? 위장관에 있어서 벽세포와 관련해서 이 벽세포, 아세틸콜린, 그다음 히스타민, 요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작용으로 프로톤 펌프, 그래서 위산 분비를 만회한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히스타민을 블락킹하는 거죠. 이름은 티딘.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PPI라고 하죠. 졸졸, 프라졸, 이거는 직접 위산 분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산제, 알루미늄, 뭐 겔포스, 게비스콘 이런 것들, 이거는 중탄산염이 뮤코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많이 쓰리고 하면 일시적으로 밖에서 들여보내서 염 형태로 들여보내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변비나 설사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이유가 있고 전막 보호제 이런 것들도 있다. 지사제 있죠. 장운동 억제제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있죠. 항콜린 제제랑 하나 더가 평활근의 칼슘 재흡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티로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에서 컨스티페이션, 다이아리아, 이건 조금 그냥 빨리 넘어갔죠.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에서 UC, 크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솔파살라진 이런 것도 UC의 효과가 더 있다. 스테로이드 쓴다. 비싼 약들, 면역, MTX, 6MP, 아시트로프린 이런 약들을 쓴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 뭐 쭉 C군, B군, 수용성 비타민 얘기 많이 있었고 지용성 비타민도 있죠. 레티놀, 칼시페롤, 토코페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만 관련해서 식이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 라이페이즈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제니칼 이런 거. 식욕 억제제, 펜터민 먹으면 입이 마른다. 그 다음에 뭐 컨트라브 이런 것도 신경정신과 약물로 이렇게 식욕을 억제한다. 삭센다는 뭐 당뇨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아이고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네 알아봤더만 위 포만감을 많이 주고 위배출 시간을 지연시켜서 효과를 나타낸다. 지질장애, HMG 코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인원 블락킹하면 많은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HMG 코에는 스타틴으로 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TG, LDL, VLDL 떨어지고 HDL 올라가는 게 좋다. 간에 작용하니 OTPT 봐야 된다. 담즙산 수지, 나야신 그람 용량, 티브레이트류, 기타 약물은 코르티솔 수축업제, PCSK9 억제제 이런 것도 오메가3 지방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아까 전에 이제 요 정리하는데 하나 빠진 게 아까 구토제 살짝 넘어갔죠. 그 구토제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관련해서 세로토닌 블락킹 하는 놈이 뭐다? 온단트 같은 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맥페란 그러면 도파민 억제하는 정도가 되겠고 항콜린제, 스콜피일람 뭐 그런 놈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도 오심구토 효과가 있다. 그의 작용 오심구토에 감소시키는 멀미에 효과가 있는 약들이다. 오심구토는 기존 어떤 얘기했었죠. 연수에 구토 센터가 있고 화학적 수용체는 위장관과 여러 군데 있어서 이게 CTJ 뭐 이런 게 CJ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작용해서 구토를 유발하니까 그 주로 작용하는 게 세로토닌과 도파민 정도 된다. 이 정도 해놓으시면 뭐 좋지 않을까 싶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분비 약물 하고 나면 마지막 끝나갑니다. 고생 굉장히 많으시고 말이 좀 빠르고 하지만 좀 천천히 들어보시고 교재 활용해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